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관망하다라는 말, 한 발 떨어져서 상황이 지나가는 걸 지켜본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12월 초부터 한 4개월 정도 이어졌던 이 하락 횡보장에서 가장 많이 드렸던 의견은 바로 이 관망 포지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악재들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FOMC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도 잘 해결이 되고 있고 유가도 어느 정도 진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씩 또 투심을 살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오늘 한번 방송 통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제, 어제, 오늘 총 3일째 만나 뵙게 되었는데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서 오늘도 힘차게 방송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숨고르기의 양상을 보임에 따라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큰 양봉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대조적으로 튀는 종목 분명히 존재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그 종목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 공략주로 나갔던 시빅 같은 경우에도 방송 이후로만 5% 넘는 상승 보이면서 어제 하루 상위 대금에 랭크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인 사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 사부입니다. 요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수익은 좀 나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익이 나봐야 5%, 4%, 많게는 많아봐야 한 10% 언더인 것 같은데 또 손실이 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0, 예전에는 마이너스 80이었다가 그나마 좀 올라온 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 거고 이 물려 있는 이 코인들을 수익이던 어떤 본전에서 나오던 이런 좀 매도를 좀 해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자금이 좀 순환을 하면서 시장도 더 활기를 찾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그게 힘들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조만간 또 좋은 장이 올 것 같은 또 그런 이슈들이라든지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들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들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 텐데요. 비트필승님. 네. 일단 악재와 호재가 난무하는 변동성이 높은 한 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월요일, 화요일과는 다르게 악재 해소가 많이 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크게 우려되는 악재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두 가지 악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악재는 영국 중앙은행이 17일인 오늘 기준금리 0.25% 올려서 총 0.75%라는 기준금리를 높였다는 소식입니다. 불과 어제 미국의 연준이었죠. 이제 금리 인상 0.25% 올렸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들이 굳이 영국의 기준금리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영국의 기준금리와는 연관성은 없지만 현재 왜 이거를 악재로 가지고 왔냐라고 말씀드려보면 일단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의 나라들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같이 비슷한 동향을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일단 세계 각국의 나라들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미국처럼 똑같은 0.25%가 아니라 세계 각국들 나라 입장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인플레이션의 수치라든가 고용 지수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폭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이제 순서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선진국 그리고 이제 신흥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순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비슷한 동향을 보일 거고 특히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흐름을 보일 거라 예상은 되고 있지만 100%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주변 나라들의 금리 인상 폭도 같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 보겠고 일단 두 번째 악재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죠. 업비트에서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종목에 관해서 입출금 금지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라는 공지가 발표됐습니다.
일단 명분은 네트워크 점검, 그러니까 보안성을 위해서 점검을 하겠다라는 명분을 통해서 공지를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CEX, DEX의 이제 모순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CEX는 중앙화 거래소이고 DEX는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인데 일단 CEX의 대표적인 예는 업비트, 빗썸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겠고 DEX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의 거래가 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모순적인 상황이 되냐라고 말씀드려보면 현재 일단 우리 암호화폐 같은 경우 개념을 아실 거예요. 일단 증시와 같이 지금 현재 이제 정부나 기관 그리고 은행들과 같은 중앙 시스템 체제에 대해서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제 암호화폐, 그러니까 화폐 수단 혹은 자산으로서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를 만들어낸 것인데 이 암호화폐의 발전성, 개발성 그리고 이제 가치성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이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그 거래소가 이제 이 CEX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존의 중앙 체제를 무시하기 위해서 매파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인용되는 거래소가 중앙화 시스템이다라는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도 해결해야 되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 중 하나다라는 걸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항상 미국과 영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어떤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해결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니어 프로토콜의 입출금 중단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CEX와 DEX, DEX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던져주셨으니까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사부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뭐 이렇게 또 쭉 둘러보니까 뭐 딱히 뭐 와 악재다 뭐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이제 좀 없어졌다라고 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보니까 뭐 세계 정세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뭐 중국이랑 뭐 북한에서도 러시아의 뭐 지원 요청을 좀 거부를 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과 북한의 정상들의 통화를 하면서 뭐 이제 그 좀 우려가 된다, 뭐 이렇게 러시아의 지원 우려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안정화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뭐 비트코인을 좀 합법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다 보니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은 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안심을 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뭐 컴퓨터 시스템이나 우리가 뭐 게임을 하는 것처럼 뭐 갑자기 안 좋았다가 뭐 어느 기점을 통해서 갑자기 막 좋아지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도 우리 삶도 한 개인의 삶도 이 안 좋았다가 어느 정도의 흐름이 좀 있다가 뭐 좋아지면 슬슬 좋아지고 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이 우리 세계의 그런 흐름들도 비슷한 양상을 띈다는 거죠. 지금 뭐 그 유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 전쟁 때문에 그 좀 기름이 부족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올라갈 때는 그냥 확 올라가요. 근데 떨어질 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유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유가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가격이 바로 반영이 돼요. 그날 아침에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유가가 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떨어진 가격이 그 주유소에 반영이 안 됩니다. 반영이 되려면 한 일주일 걸리고 2주일 걸려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입선출일 텐데. 자,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지금 뭐 당장 뭐 확 좋아진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도 경제가 그렇게 흘러갔었고 흘러갈 거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전쟁에 대한 좀 불안감도 조금씩 없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안정화되고 있고 뭐 유가도 뭐 더 이상 뭐 그렇게 더 올라갈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봐야 조금 더 올라갈 뿐이지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안정화되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도
이 진폭 자체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락에 대한 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물량 250만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그 매도 압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비트코인의 그 차트인데 이 차트의 흐름은 사실 뭐 투자를 하실 때 차트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슈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차트가 뭐 100% 믿는다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좀 주로 봐야 되냐면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고 지금 타이밍이다, 사실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흐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 보시기에 좀 크게 놓고 좀 일단은 보면은 예전에 좀 하락했던 폭, 상승했던 폭, 이 길이를 보시면 상당히 긴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상승했을 때 좀 길게 상승을 했고 하락할 때도 좀 길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진폭 자체가 좀 커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진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도 여기서 한번 쭉 올라가면서 여기서 좀 긴 상승을 여기서 좀 길게 하락을 했고 여기서 짧게 상승했는데 상승폭 자체는 컸죠. 하지만 여기서 하락폭 자체는 컸지만 그래도 짧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진폭 자체가 여기서는 커졌지만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본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차트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는 커지다가 좁아지면서 다시 이게 좁아졌던 게 다시 커져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런 거 있잖아요. 크게 컸던 진폭이 줄어들면 여기서는 다시 좁은 진폭이 다시 커지게 됩니다. 이게 좀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접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안정화를 조금 진폭을 조금 하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상승폭과 하락폭의 진폭이 커진다라는 거겠죠. 그럼 뭡니까? 점진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술적 분석상의 흐름이고 갑자기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뭐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뭐 소비자 물가 지수의 뭐 엄청난 상승 이런 것들 외에 또 다른 것들이 또 예측하지 못했던 악재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악재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비트코인의 단기 물량이 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분석상 예측을 할 때는 상승으로 잡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악재들이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지금 뭐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좀 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악재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투자를 시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진폭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게 다시금 또 진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이 진폭이 위로 커질지 아래로 커질지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호재 살펴볼게요. 비트필승님.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호재는 총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중 미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암호화폐는 미 증시랑은 디커플링 현상이 맞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법적 제재나 근거가 없어서 보장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증시와 동반되는 커플링 현상이 아직까지는 맞다라고 볼 수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증시의 소폭 상승처럼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두 번째 호재는 정말 큰 호재인데 일단 미 의원이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의 위원장한테 서한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 암호화폐 SEC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한테 정보 수집 문건이나 질문 개수, 응답 시간 여러 가지 등등등 이제 원칙적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규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규제 기관이 그러니까 SEC가 미국의 혁신과 기회를 없애지 못할 것이라는 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현재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개발성 그리고 기회성 그리고 혁신성 보장성을 하기 위해 이제 여러 가지 기관과 법안을 설립하겠다라는 행정명령이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행정명령에 관한 서명이 있는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이 미 의원들이 벌써부터 강한 압박과 그것도 이제 이 SEC한테 강한 압박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봤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호재는 러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해서 대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러시아에 엄청난 제재가 가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와 같은 배제가 있고 또 이제 수입 수출 등이 많이 막혀 있는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가지고 이제 현재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을 통해서 이 러시아들은 규제 대처 수단으로서 이용을 하겠다라는 표명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자금 유입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호재로서도 작용을 하지만 한때 러시아를 살펴보시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표적인 암호화폐 금지 국가였습니다. 총 세 나라가 있었어요. 중국과 이제 러시아 그리고 이제 인도가 있었는데 인도와 러시아가 이제 금지 국가에서 규제 완화로 바뀌면서 이러한 시발점으로서 이제 정부적으로 이제 현재 규제 완화가 되면서 러시아에서 저는 이제 그때 러시아도 이제 자금을 통해 현 시장에서 엄청난 자금 물량을 국제적으로도 갖고 있을 수 있고 기관이나 개인 러시아의 자국민들이 갖고 있는 물량에 대한 세금만 매기더라도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금들도 현금화한다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데 굳이 이제 규제로 넘어가기는 분명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태를 통해서 중국도 규제 완화로 넘어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 예로 들어보자면 엑시였죠. 작년 상반기에 비트코인의 큰 상승장이 오고 나서 하락하고 나서 이제 행보장 속에서도 엑시는 8,000원에서 무려 20만 원까지의 엄청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엑시가 엄청난 개발성 갖고 있고 피부에 와닿는 섹터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그만큼 큰 금액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예로서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그때 당시 중국의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오면서 그 큰 상승을 일궈냈을 수 있었다라는 이유 중 하나로서 그만큼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규제 완화까지도 기대되는 연결고리 지점이다 보니까 엄청난 호재다라고 말씀드려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은 크게 세 가지 호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3거래일째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국면에서 바닥을 좀 잡은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음에 임명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친인사적인 발언으로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 그간의 행보를 본다면 그동안 아는 놈이 더하다라는 말이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기업들을 격하게 규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의원들도 서한을 보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SEC 전 위원장도 지금 현재 SEC의 강력한 기업 규제가 권력 남용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을 기회로 암호화폐를 합법화하기도 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피해서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사부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크게 이제 시장을 엄청나게 좀 견인할 만한 호재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것들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정부가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 시장을 어떻게 좀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이제 어떤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좀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 그런 사람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면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좀 이제 개별적으로 가지고 나온 이슈는
어제와 말씀드렸던 것 좀 이어서 이 NFT에 대한 이슈를 좀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네이버 페이 아시죠? 그 네이버 페이에서도 이 NFT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또 이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네이버 페이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페이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들이 또 이제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들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페이에 붙여서 이거를 이제 코인으로 좀 가격을 좀 결제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문제시 됐던 게 뭐냐면 코인의 가격 등락에 따라서 물건의 가격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불해야 되는 코인의 개수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야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전에 한 2018년도인가 9년도인가 그때쯤에 이제 삼성페이가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이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뭐 그렇게 사용자가 많지 않았지만 딱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누적 거래 건수가 10억 건 이렇게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누적 거래 건수가.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라든지 그렇다고 했을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겠죠. 지금 뭐 3, 4년이 지난 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도 또 출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색을 한 다음에 그 사이트에서 바로 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고 또 연동이 되면서 뭐 딱히 뭐 내가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NFT가 또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원화를 대체할 수 있는 또는 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은 바로 이제 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을 예전에도 좀 이제 예전 것들을 이슈들을 좀 보면은 그게 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뭐 예전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뭐 그 하루에 그 전쟁을 하는데 뭐 비용이 뭐 1조인가? 뭐 아무튼 그 10조인가 아무튼 든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근데 그것들도 대체하기 위해서 코인을 또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딱 든 생각은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재화들 그러니까 원화랑 뭐 돈이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원래 없었단 말이에요. 뭐 금 정도? 근데 금은 뭐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이 축척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금은 좀 논외로 치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화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으로 이 대체라고 한다면 코인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네이버 페이를 시작으로 해서 이 더 계속적으로 진행한다고 한다면 이 NFT 시장은 정말 더 크게 성장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 NFT 결제, 이 핀테크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더 미국에 있습니다. 항상 핵심은 미국인데 이 핀테크의 핵심은 미국인데 이 미국에서도 또 어디서 진행이 됩니까? 아마존에서도 또 이 코인으로 또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큰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아직 정말 이 귀퉁이에 조금 그려진 것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NFT 시장을 또 눈여겨봐야 되고 이 NFT 시장을 또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엔 디파이가 굉장히 좀 흥행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디파이면은 그냥 뭐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올해는 어떤 시장이라고 했어요? NFT, 노드, 메타버스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노드 사실 뭐 어떤 회사에서 코인을 만든 다음에 뭐 노드를 판매한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 노드가 뭔지도 몰라도 그냥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우리가 흔한 말로 그냥 무지성으로 한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열기를 띠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업비트라든지 뭐 빗썸, 코인원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뭐 그냥 뭐 3대 거래소, 4대 거래소 이런 거래소에서 그냥 일반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반적인 매매도 좋지만 이런 NFT 시장으로 조금 우리가 눈길을 돌린다고 한다면 정말 이 안정화가 되고는 있지만 많이 하락해 있는 시장이잖아요. 이런 시장 또는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또 새롭게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뭐 그런 매매가 또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매매가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NFT 시장은 지금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NFT 시장도 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60억짜리 캐릭터가 있는 반면 뭐 굉장히 싼 캐릭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캐릭터들이 왜 비싸고 왜 싼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은 캐릭터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뭐 다른 캐릭터를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캐릭터가 하루에 코인을 채굴하는 양이 엄청나다면 그만큼 효과는 좋겠죠. 그 60억짜리 캐릭터는 딱 3달이면 본전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세 달 동안 60억의 코인을 채굴을 해요. 그러니까 60억 정도의 가치를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여러분들 뭐 NFT 시장에서 뭐 캐릭터라든지 또 아니면 뭐 대체 불가 코인이니까 뭐 다른 것들도 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뭐만 진행을 한다면 뭐 이런 시장, 뭐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시장에서도 또 괜찮은 또 수익이 나는 뭐 또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채굴을 더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와 노드 이런 것들 또 연결시켜서 접목시켜서 뭐 또 알아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이슈를 통해서 뭐 이렇게 좀 알아보셔라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특집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런 시장에서도 호재는, 그러니까 이런 NFT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핫했던 섹터들을 다시금 짚어본다면 상반기는 아무래도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이 붐을 일었고 또 하반기를 본다면 메타버스와 NFT 관련 코인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잠깐 지나갈 메타가 아닌 게 올해 기업들의 신년사를 보더라도 꼭 빠지지 않는 이 워딩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였습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기업들에서 메타버스와 NFT 관련된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오늘 있었던 이 네이버페이에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네이버의 이제 자회사죠. NFT 플랫폼 자회사 라인넥스트와 함께 협력을 맺고 앞으로 네이버페이에서 NFT로 결제를 가능하고 또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서 NFT와 메타버스 관련해서 힘을 쓰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과 섹터들 이슈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승님의 오늘의 코인콕 특징주는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특징주는 종목명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 방금 앞서 말씀드린 호재와 연관성이 가장 짙은데 호재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SEC와 가장 연관성이 짙습니다. 일단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SEC에 지금 이제 제재가 가해지면서 보통 이제 저희들이 리플이 지금 SEC와 소송이 정말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심에 있으실 거예요. 리플 같은 경우 현재 이제 SEC에서 과연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직 국가적으로 보장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암호화폐인 만큼 SEC와 이제 승소를 할 여력이 있을까라고 의구점이 많이 드는 시점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 행정명령의 서명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령 서명으로 인해서 지금 미 의원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 만큼 참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려 보면서 차트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리플 월봉을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평선이 5일선 그리고 21선에서 현재 반등을 줄 수도 있고 이제 데드크로스가 날 분기점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봉으로 넘어가 보시게 된다면 현재 단기적 이평선 5일선에서는 안착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21선과 6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고 단기적 이평선은 골든크로스가 나려고 하는 지점 이 삼지창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 또한 이제 분기점이 선상에 놓였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면서 일봉으로 넘어가신다 한다면 이제 한 달 정도 넘는 기간 동안 저점을 높이고 있는 점진적인 상승이 보이고 있다. 그 형태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삼각수렴 확인이 가능하신데 삼각수렴에서 현재 이제 기술적인 반등, 상승할 여력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 이슈가 워낙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접근으로만 이제 매수하시길 권유드리지는 않고 이제 개별적 이슈와 비트코인의 동향 이 세 가지 차트적인 접근까지 세 가지를 같이 이제 종합하셔서 매수하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이평선이 이탈해주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지금 매수 1차 매수 정도 분할 매수해서 기다려 보시기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필승님께서 리플의 차트적인 부분을 좀 해설을 해주셨다면 저는 리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SEC와의 소송 관련된 얘기들을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워낙에 이 리플 자체는 차트적인 부분에서 지지를 잘 해주고 또 반등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SEC와의 이 소송 결과에서 악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호재가 나온다든지 하는 거에 있어서 가격적인 이 방향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한번 짚어본다면요. 일단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같은 경우에는 수주 내에 법원에서 좀 긍정적인 결말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존 디튼 이 리플의 대표 변호사도 3월 중이면 리플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호건의 대표 변호사도 8월부터 11월 18일 정확히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리플 관련돼서 승소 결과가 나올 것이고 올해 안에는 리플과 SEC 측의 장기전으로 이어졌던 이 소송 결과가 결국에는 리플 측에 유리하게 끝날 것이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리플 쪽으로 좀 상황이 유리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리플 몇 달 전에 하더라도 조금의 이 호재성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격적인 반등을 잘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리플 관심 있는 홀더분들은 꼭 매매 전략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사부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예, 오늘 좀 특징 코인은 이제 작년 말에 좀 상장했던 코인이 이제 에이브라는 코인입니다. 이 에이브는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뭐 예금을 예치하고 또는 이제 뭐 대출도 하고 있는 그냥 탈중앙화 금융 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왜 갖고 나왔냐면 뭐 그쪽 뭐 디파이 쪽 이런 쪽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그 NFT와 메타버스 쪽 접목시킨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베고치라는 건데 좀 말이 좀 웃기죠. 아베고치 뭐 예전에 뭐 다마고치 같은 건데 요거 이제 캐릭터를 이 NFT 이 대체 불가 코인으로 예치를 하고 그걸로 이제 보상을 받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하고 있는 게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갈락게임즈가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물론 게임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캐릭터를 사서 예치에 따라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캐릭터를 사서 뭐 퀘스트를 통해서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이 흥행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에이브라는 코인이 이 아베고치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전에도 이 삼성 월렛과도 또 연관이 돼 있는 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금융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NFT와 메타버스를 합친 이 프로젝트까지라고 본다면 정말 여러 분야를 좀 아우르는 그런 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추세 같은 경우에도
상승으로 좀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나서 상승으로 전환한 패턴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NFT와 메타버스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코인들도 이제 그 원래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를 하지 않았던 이 것들도 지금 뭐 속속들이 뭐 이제 NFT를 하겠다 또는 메타버스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이슈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많은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은 너도 나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큰 상승은 없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가 가시적인 뭐 결과물이 나와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한 상승이 좀 이제 생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에이브의 그 처음 상장했을 때 좀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여기 11월 달에 상승을 했었는데 그 전에 상승했던 게 바로 이제 누사이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사이퍼가 상장하면서 3,300%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것들을 기대하고 이제 매매하셨던 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루마침에 그냥 막 엄청나게 빠졌다가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뭐 눈에 띄는 흐름은 없었어요. 그냥 계속 하락했다가 횡보했다가 상승 조금 했다가 뭐 엄청나게 또 하락을 했다가 결국에는 뭐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하락 추세를 이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서 아마 여러분들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상승했던 이 꼭지점을 연결해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연결해 보면 엊그제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선, 제가 그어놓은 이 빨간 선이 저항 라인대인데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가 엊그제 이 저항 라인대를 오히려 지지 라인대로 삼으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설명해 드렸듯이 돌파를 하려면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방에 1, 2, 3단계를 돌파해 버린다? 그러면 빠질 확률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지만 한 번 상승으로 1단계 돌파, 어제 한 번 더 상승으로 2단계로 돌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1단계 돌파, 2단계 돌파, 거래량 들어오고 장대 양봉을 올라갔다? 그러면 한 번 더 또는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뭐 12시긴 하지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 들어와 있고 양봉 상단 구간에서 음봉으로 딱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이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로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승하면서 잠깐 눌려주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양음양 패턴으로 인해서 올라섰다가 지지라인 때, 저항라인 때 1차, 2차를 돌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지라인 때는 이 2차 저항라인 때 이쪽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지지라인 때를 형성해 준다면 여기서 눌렸다가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예전에도 한 번 올라갔던 구간이 뭐 22만 원이라든지 25만 원 여기까지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거기다가 NFT와 메타버스 특히 NFT 캐릭터의 예치가 정말 크게 흥행을 한다면 뭐 25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그 이상도 갈 수 있을 만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에이브라는 코인도 뭐 제가 항상 이 특징 코인들을 말씀드릴 땐 앞으로의 전망이 좋을 것이다. 또는 뭐 이래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막 풀 매수라든지 막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시종에 넣어두시고 흐름을 보다가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분산형 오픈소스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인데요. 이번에 이 아베고치라는 NFT 관련 캐릭터 사업을 시작을 하고 또 NFT와 메타버스까지 사업성을 넓히면서 앞으로의 그 사용성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코인들을 좀 투자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이 좀 유망한 코인들을 지금 현재 저점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에이브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차트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업비트 상장 첫날에는 80만 원 이상까지 갔지만 지금 현재는 또 20만 원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다시금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양음양 패턴을 노려보면서 지금 또 한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들도 살펴볼게요. 비트필승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공략 코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헌트입니다. 헌트를 또다시 한번 가지고 온 이유 차트적으로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월봉을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 이평선, 이 5일선이 보이실 텐데 이평선이 짧은 만큼 이평선보다는 이제 전월 캔들의 종가, 이 캔들의 상단위 종가가 지지선이 더 강하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서 일단 주봉을 보시게 된다면 단기적 이평선 꾸준하게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도 낮고 현재 거래대금 터지지 않는 만큼 지지해주는 힘은 강하다라고 볼 수 없겠는데요. 그러면서 일단 일봉으로 넘어가 보시면 일봉 또한 어제 10일과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이것 또한 삼각 수렴 다다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제 추천을 드렸을 때 제가 우려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1시간 선상으로 1시간 봉으로 보시면서 제가 어제 이제 방송 중에 이제 11시, 12시 이점 사이였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 988원 선, 이 선을 지지해 준다. 근데 지지를 해 주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거래 대금이 동반되는 지지를 해주는 모습 보시고 매수하시길 권유드린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제 방송 이후에는 꾸준하게 빠지다가 988원 이탈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지만 그 이후에 오늘 아침까지 1,000원까지 다시 다다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들어가기에 메리트가 없었던 이유 제가 거래대금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제 방송 중에서는 1,500억 원대 정도 형성되어 있었는데 적어도 2,500억 원대 형성이 되거나 형성될 예정이 보인다, 힘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가격적인 면 988원까지 동반된다라고 했을 때 매수하기에 단타 하루 이틀 정도의 단타 종목으로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래대금이 전혀 터지질 않으면서 험매수에 가까웠기 때문에 현재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88원 도달한다. 물론 이제 이평선 일봉 기준으로 이평선을 이탈한다라고 해서 단기적인 메리트는 전혀 없고 현재 이평선 위에서 놀아나 주는데 거래대금이 적어도 전날 캔들의 절반 이상 정도의 캔들이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988원 선을 지지해준다라고 하면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더불어 같이 설명드릴 거는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헌트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개별적인 이슈도 없고 거래대금도 안 터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동향에 맞춰서 더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을 확인해 보시면 차트를 봐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박스권인 상단이 5천선 어제까지 지지를 해주다가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평선 위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4,900선 지금 이평선을 이탈하고 하락세를 보인다. 그럼 전체적인 알트코인 특히나 이제 지금 아주 낮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헌트 또한 더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평선을 이탈하는 모습 보인다. 그럼 헌트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오더라도 매수하시질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988원 부분을 잘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더 중요한 건 거래대금이 잘 받쳐주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험매수인지를 파악을 하려면 거래대금만 확인을 잘 하면 될까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때는 거래대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대금만 보시고 나서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같이 횡보장 속에서는 일단 비트코인의 동향에 따라서 같이 움직임이 대부분 알트코인이 동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험매수다라고 했을 때 어제같이 이제 헌트 같은 경우에 올렸던 것만큼 이제 내리는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래대금이 상승했던 거래대금 이상의 이제 동반되는 하락세,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큰 상승을 보였다. 거래대금 터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지지 라인을 뚫고 상승했다라는 거는 거의 험매수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거래대금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코인사부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공략해볼 만한 코인은 제가 이제 계속 NFT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NFT가 좀 강세를 이루면서 D앱 개발에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앱 개발과 관련돼 있는 코인인 룸 네트워크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 지금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고성능 D앱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제 UX를 제공합니다. 근데 원래 이 D앱을 만들 때 원래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려고 하면은 전문가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에게 굉장히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실 조금만 공부한다면 누구나 D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NFT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뭐 거래소 보면은 NFT라는 항목을 눌러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정말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고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앞으로는 더 많은 사용자들이 또 진출을 할 것이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입이 좀 진행이 된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룸 네트워크의 상승 여력도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까,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상방 추세로 전환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공략 콜을 가져 나왔는데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룸 네트워크라는 코인을 보시면 상당히 가격이 저렴해요. 100원 정도에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뭐 예전 흐름을 보시면 뭐 한 400원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눈여겨봐야 될 구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예전이었고 그냥 뭐 그때 뭐 이제 뭐 D앱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개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뭐 이렇다 할 상승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진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은 진폭이 거의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 번 더 진폭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판단해도 무방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추세선을 제가 지금 미리 좀 그어놨는데 지금 이 구간을 보시면 여기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또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기간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캔들을 보시면 상승했던 구간과 하락했던 구간을 이제 반으로 딱 쪼개놓고 보면 대부분 일치하는 흐름이 나와줘요. 그게 일반적인 차트의 흐름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일치하고 여기서도 일치하고 여기서도 일치하고 하루 그냥 올라갔다가 똑같이 빼버렸죠. 그러고 나서 좀 눌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해 볼 만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엄청나게 올랐다 내렸다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다가 갑자기 횡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올라갔다 내렸다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지금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매집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뭐 이 NFT 시장의 성장세 또는 이 NFT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자금의 뭐 이동, 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룸 네트워크의 뭐 프로젝트가 더 성공할 수 있겠다, 더 대성할 수 있겠다,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또는 뭐 룸 네트워크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 또는 뭐 지금 현재 가격이 또 저렴하잖아요, 100원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10만 원의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10만 원에 있는 코인이 뭐 20만 원까지 올라간다?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똑같은 상승률이에요. 근데 100원인 코인이 200원 가는 거는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실제로 쉽게도 올라가고요. 왜냐하면 싸니까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렴한 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큰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20원 이하로 좀 매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여기 좀 적어놨던 1차 저항 라인 때 150원 정도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85원 정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어제처럼 시빅처럼 한순간이라도 한 종목이라도 단타 칠 종목들이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저희 그 종목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해주시면 좋겠고요.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고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희 오후 1시 반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